멘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멘토 한수진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별 전략 설명의 서울시립대학교 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작년 대입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종합전형의 특징을 분석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그 내용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니까요. 내용 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내용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면 일단 수시 모집 인원이 감축되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공통적인 지금 방향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이 되었어요.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축되고 또 전형 방법에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논술 전형이 일단 폐지돼서 잠시 뒤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보겠지만 인문계열 친구들 이제 논술로 선발한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야 하고, 기존의 논술 60% 교과 40%를 논술 70에서 30% 이제 비율 반영 변경됐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 학교장 추천제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장으로 추천해서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하는 학생을 19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사실 이게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교과 전형에 지원했던 지원자 풀과는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립대학교는 원래도 교과 최저 전형을 운영하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선발하던 그 교과 전형이 지원 자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내신 산출 방법,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 학년,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기존에 이제 Z점수를 반영하던 서울시립대학교가 올해 크게 변화된 사항입니다. 이거 뒤에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인문계열 친구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영역 합 7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친구들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사회한답니다. 과탐 한 과목 그러니까 잘 나온 거 한 과목만 일단 반영을 하고요. 3개 영역 합 7로 반영을 합니다. 이때 자연계열 친구들은 확통 안 되고요. 미적이랑 기하 중에 택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탐 선택 안 되고 과탐으로 선택해서 응시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준수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도 늘고 학교 추천 전형이 기존에 이제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 운영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학교 추천 전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정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축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1단계를 이제 서울시립대는 모집 인원 수가 굉장히 작은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다 보니까 모집 인원 하는 전체 수에 따라서 1단계를 2배수부터 4배수까지 좀 고르게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로 뽑는 학과의 경우는 이제 4배수까지 학생들을 일단은 1차로 선발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면접으로 최종 등수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변화가 없어요. 배수에는 변경이 없는데 1단계 서류 100%로 뽑는 것도 변경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은 2단계에서 기존에는 서류 50에 면접이 50%였는데 이제 올해는 면접이 40%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요거를 이제 작년 대비 변화된 사항인데, 사실 이제 면접평가 반영 비율은 줄어들긴 하는데
뒤에 입시 결과 자료랑 계속해서 변화되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의 특징, 또 서류 블라인드 평가 이런 것들과 함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대 자체에서도 면접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평가의 반영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중요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모집 인원 수가 563명에서 439명으로 감소했죠. 감소되었는데 역시나 뭘 보셔야 된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 역시나 많이 정말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지만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한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큰 변화가 지원 자격 중에서 졸업 연도와 학력 등의 제한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원의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요거 변화가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이제 재수생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서 그런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거 잠시 뒤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작년이고요. 요게 올해인데 사회공헌과 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 자격이 새로 생겼어요.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세자녀 가정 출신 자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독립유공자 후손과 다자녀 중에는 세자녀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두 개가 신설이 됩니다. 요거 지원 자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의 풀이 커지는 거니까 사실 경쟁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유리한 건 아니에요. 유리한 건 아니지만 여기 새롭게 신설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쨌든 또 하나의 지원 전형이 생긴 거니까 올해는 지원 전략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도 전형 방법도 변경되고 수능 최저도 완화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정원의 특별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여러분. 종합 전형 아니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그 전형 방법에서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다 공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기존의 교과 전형에서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교과 전형에서 전교과의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반영하는 그런 Z점수를 운영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교과 내신을 산출하는 전형에서 전학년, 전교과,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걸로 모두 바뀌었다 해서 공통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전형, 그다음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3합7, 그 다음에 3합8 요게 이제 인문 자연이었는데요. 올해는 2합5 그 다음에 2합6 이렇게 완화가 되죠. 3합 준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2합5, 2합6으로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친구들의 경우에도 3합7 인문 친구들 자연계열 3합8에서 올해 인문 자연 역시나 2합5, 2합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봐주셔야 되고 정확한 이제 응시하는 과목은 인문계열 친구들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확통 가능합니다. 영어, 그 다음에 사과탐 중에 상위 한 과목 반영한다. 근데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어, 수학,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응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수학을 포함한 2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무조건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중에 하나 선택. 요거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친구들 국어, 수학, 인문 친구들은 확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사탐, 과탐, 직탐 중에 하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친구들은 국어, 수학, 미적이랑 기하 중에 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탐이랑 직탐 중에 상위 하나. 가능하다. 사탐은 안 된다. 자연계열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수학을 포함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포함한. 자연계열 친구들 수학을 포함한이 중요합니다. 요 정원의 특별전형 친구들 요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2개 합 6이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수학 하나랑 국어, 그다음에 영어, 탐구 중에 하나를 합쳐서 2합 6을 맞춰주셔야 된다. 한국사는 다 필수 응시입니다. 요거 봐주시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뭐 수능 반영 비율, 영어 반영 방법, 그다음에 계열별 선택 과목, 그다음에 모집군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우리 또 정시를 생각하는 멘티분들 요거까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선발하는 방식 자체의 변경사항을 이 시립대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논술 전형 아까 이 논술 60, 40에서 70, 30으로 논술 자체의 영향력 커졌다. 요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원이 감소가 됐고 또 하나는 아예 인문 논술이 이제 쭉 없어졌다는 거.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인문 분야의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 선발 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쵸? 요거 논술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는 없다. 작년에 교과 100으로 뽑으면서 수능 최저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폐지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요거를 이제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 100 수능 최저 기준 있음, 그쵸? 똑같은데 지원 자격이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바뀐 점. 요거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시립대가 논술을 좀 특이하게 학교장 추천제로 운영을 하고는 했던 대학이었어요. 좀 특이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논술을. 근데 그 뒤로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학교장 추천이 없어졌는데 올해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제가 신설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종합 전형 보시면 여기에 아까 보시면 다른 건 이제 변화가 없었죠. 대신 2단계 면접평가 50% 반영하던 것이 올해는 면접평가 40%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퍼센트는 줄지만 중요도는 더 중요해졌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립대학교 여러분 올해 자기소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 나오면 이제 문항 정확하게 봐가지고 제가 또 입체평가 점수랑 뭐 인재상, 그다음 평가 요소,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설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그 강연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종합전형은. 자, 그 다음에 다른 종합전형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고른기회 전형도 어쨌든 종합전형이고 사회공헌 통합전형 종합전형이잖아요. 이게 다 면접평가 50%로 똑같이 운영이 되던 건데 여기 면접평가 40%로 이제 줄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다 운영합니다. 여러분 종합전형에서 운영하고 대신 아까 여기 사회공헌 통합전형에는 지원 자격이 좀 확대됐다. 이거 있었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전형 여기는 보시면 변화사항이 없어서 색깔 변화가 없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실기전형 요거 음악학과의 차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 교과 정원의 특별전형에서 수능 최저 요거 완화 있었죠. 완화 우리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수능 최저 완화된 거. 요거 보시고 내신이 반영되는 것 자체가 변화가 있었다. 요거는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계산하는 전형에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능 최저 변화 요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변화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요 안에 일단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였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요게 작년이고요. 2022학년도가 올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3.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름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고 종합 전형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줄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던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표가 멀어서 글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겠는데 한 줄씩 항상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내가 지원할 그 모집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정학과 보면요. 교과 전형으로 13명, 종합 전형 30명 뽑던 모집 단위인데 올해 행정학과 교과 지역 균형으로 9명, 종합 전형 24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교과로도 지금 4명이 준 거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6명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6명이 줄었으면 원래 30명 뽑던 건데 6명이니까 5분의 1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런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울시립대는 2배수에서 4배수를 뽑는데 모집 단위 인원수가 좀 큰 규모는 2배수로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보시면 이제 자유융합대학에서 여기 국사학, 도시역사 경관학,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 요런 전공들은 워낙 소수로 뽑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종합전형 2명, 4명, 3명, 2명씩 이렇게 뽑아요. 여기 지금 변화 있나 볼게요. 2, 4, 3하고 다 2거든요. 그러면 올해 보면 2, 4, 3하고 2. 모집 인원 변화 없죠? 요렇게 소수로 뽑는 학과들은 4배수까지 뽑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좀 많이 뽑는 그런 규모 모집단위 보면 2배수에서 4배수 이렇게 뽑는데 1단계 자체가 다른 대학들이 좀 많이 기본 3배수, 4배수 이렇게 뽑는 거에 비해서 좀 1단계 통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을 잘 봤을 때 합격을 더 우리가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단계 모집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면 내가 어쨌든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1단계 선발 배수가 적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립대 또 서류 준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학과 보면 6명, 20명 이렇게 뽑았었죠? 근데 올해 5명, 16명. 여기도 한 명, 교과 1명 줄고 종합이 4명이나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경제학부 8명, 30명 뽑던 것에서 11명, 26명. 여기는 지금 교과는 3명이 늘었어요. 지역 균형 선발로 오히려 3명이 늘고 종합전형만 4명이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5명, 13명, 5명, 10명. 종합전형만 3명이 주네요. 교과는 그대로 뽑습니다. 교과 5명 뽑던 거를 지역균형 5명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세무학과 8명, 24명에서 8명, 20명으로 종합전형만 4명이 줄었습니다. 종합전형 4명 줄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에 몇 명이 어떻게 주는지 이거 보셔야 되고요. 경영학부가 56명, 교과로 56명, 종합전형으로 80명을 뽑던 모집 단위인데요. 올해 보면 경영학부 26명, 82명을 뽑습니다. 자, 보세요. 교과 전형은요, 작년에 56명에서 지금 26명으로 30명이 줄어요. 30명이 줍니다, 교과. 대신 종합전형은 2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요런 걸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다 줄어드는데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종합전형 2명이 늘어납니다. 요거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전형 56명 뽑던 게 30명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결이 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부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과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지원 자격을 보면 한 학교당 4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는 걸로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교과 전형보다 지원 경쟁률은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지원자 수가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지원 경쟁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지금 30명이 줄어드니까 입결은 쫙 올라갈 수 있다.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과 2명 14명 뽑던 거를 4명 13명, 종합은 1명 줄고 교과는 2명이 늘었네요. 국어국문학과 교과 안 뽑고 종합으로만 8명 뽑았었는데 올해 국어국문 교과 3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8명 그대로네요. 유지됐어요. 국어국문학과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국사학과 3명 8명에서 3명 8명 그대로입니다. 자, 3명 8명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3명 9명, 3명 8명 종합이 하나 줄었네요. 자, 중국어 문학과 4명 8명에서 3명 8명 교과만 1명이 줍니다. 자, 도시행정 8명 12명에서 5명 11명으로 교과도 3명 줄고 종합도 1명이 줍니다. 도시사회학과는 교과 안 뽑고 종합만 6명 뽑던 것에서 도시사회학과 올해 교과 4명 뽑고 종합은 10명 뽑아요. 3명이 줄었습니다. 교과로 4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가 전전컴이라고 우리 부르죠. 교과 안 뽑고 종합전형을 42명을 뽑았는데요. 지금 올해 보시면 교과로 18명을 뽑되 종합이 15명밖에 안 뽑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42명 뽑았었는데요. 작년에. 올해 15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42명에서 15명이니까 거의 지금 30명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 27명 줄어드는 건데 여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전전컴을 종합전형으로 지금 시립대를 생각하던 친구들이라면 작년에 서류준비 정도로 생각하셔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가볼게요. 화학공학과 7명 15명에서 6명 15명으로 종합전형은 그대로 유지, 교과 1명 줍니다. 기계정보공학과 교과 안 뽑고 14명 뽑던 것에서 기계정보공학과 5명 9명으로 14명에서 5명이 줍니다. 종합전형.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신소재공학과 6명 7명에서 여기 5명 6명으로 1명씩 줄었고요. 토목공학과 6명 12명에서 토목공학과 5명 7명으로 여기도 지금 종합전형이 5명이나 줄었습니다. 토목공학과도 많이 줄었어요. 5명 줄었고 컴퓨터과학부 9명 18명에서 7명 11명으로 여기도 종합전형 7명이 주네요. 네, 그래서 이 서울시립대 내가 전전컴 쓸 건지 컴퓨터과학부 쓸 건지 이것도 사실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 전전컴이랑 컴퓨터과학부랑 종합전형 합쳤을 때 지금 줄어드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가지고 26명밖에 지금 안 뽑아요. 작년에는 몇 명이에요? 60명 뽑던 거에서 26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 컴퓨터 쪽으로 또 준비하시는 종합전형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 2명 12명에서 5명 6명으로 종합전형이 반토막 됐네요.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통계학과 4명 12명에서 4명 9명으로 3명 줄었습니다. 종합전형. 그 다음에 물리학과 교과 안 뽑고 종합 14명 뽑던 것에서 교과 3명 뽑는데 종합은 5명밖에 안 뽑아요. 작년 14명에서 9명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 생명과학과도 9명 12명 뽑던 것에서 4명 8명으로 교과도 5명 줄고 종합도 4명이 주네요. 생명과학 여기도 학생들 많이 지원하는데 요거 좀 타격이 있으리라 보고요. 환경원리학과 5명 11명에서 4명 10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볼게요. 건축공학이 5명 16명에서 5명 8명으로 종합전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16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요. 건축학 전공 6명 14명에서 5명 12명으로 오히려 건축학은 지금 교과 1명, 종합에서 2명만 줄었는데 건축공학 전공이 지금 16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쵸? 요거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 3명 12명에서 3명 12명 그대로 유지네요. 도시공학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학 5명 8명에서 3명 5명으로 여기도 2명하고 종합전형 3명 이렇게 줄었어요. 자, 조경학과 4명 14명에서 3명 9명을 줄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5명이나 줄어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부 교과 안 뽑고 23명 종합으로 뽑던 것에서 올해 9명 교과가 늡니다. 교과 늘고 14명으로 9명이나 주네요. 여기도 종합전형 많이 줄어듭니다. 자, 공간정보공학과 교과 안 뽑고 9명 종합전형 뽑던 것에서 전체 9명을 교과 종합 나눠 뽑네요. 교과 4명, 종합 5명 이렇게 뽑습니다. 자, 자유전공학부는 작년에도 종합 없는데 올해도 종합 없고요. 교과로 6명 뽑던 것에서 5명을 1명 줄여서 뽑습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스포츠과학과 8명 종합전형 뽑는 거는 그대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기 파트는 이런 것도 봐주시고, 앞서서 본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인문논술에서 뽑던 그 모집 단위들도 올해는 인문논술 없다. 이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도 여러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85947 여기 크게 변화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쭉 뽑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통합 전형은 한 명씩 이제 쭉 뽑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회공헌 통합 전형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쟁률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기존에 내가 원래 지원할 수 있었던 친구들에게는 경쟁률이 늘어나는 좀 다소 좀 불리한 그런 변화일 거고, 기존에 내가 진입할 수 없던 그런 자격이었던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변화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면 잠시 뒤에 작년 입시 결과 보겠지만 이 고른기 전형이나 사회공헌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 종합전형보다는 입결이라던가 이런 서류 준비 정도가 아무래도 조금 낮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요 모집 인원 요거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는 거 보시고 모집 단위에 뭐 통폐합이나 이런 거 변화 없는지, 최종 모집 인원에 변화 없는지 이거는 또 보셔야 되지만 제가 지금 보는 방법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게 이제 작년 대비 변화된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건데, 이게 2021학년 때 요게 밑에 게 우리죠. 2022학년도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고 학교장 추천자에서 고교별 4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인원 수가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과 100으로 뽑는 거는 뭐 똑같은데요. 학생부 반영 방법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Z점수라는 것을 표준편차까지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등급만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서울 시립대학교의 교과 입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합격자 입결을 등급으로도 주고, 이 시립대가 굉장히 친절하게 등급으로도 주고 환산 점수로도 주고 이렇게 2개를 같이 줬었습니다. 이렇게 2개를 같이 줬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막상 환산 점수로 들어가면 환산 점수에서 부족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원점수랑 표준편차를 다 Z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등급만 보고 내가 괜찮겠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환산 점수는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Z점수 환산 점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등급을 반영하고, 대신 요거는 이 등급 자체는 다시 등급을 환산 점수로 돌릴 건지 Z점수 계산을 하진 않지만 대학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1등급을 100점으로 주고 2등급을 뭐 99점으로 주겠다, 이런 자체 환산 점수로 이제 반영할 건지 요거는 또 최종 모집 요강 나와 보면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 Z점수를 반영하는, 표준편차를 반영하는 요 점수는 없어졌다. 등급만 이제 반영하면 된다. 그리고 등급이 없는 과목은 이제 미반영입니다,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은 미반영돼요. 그러니까는 등급만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회 과목이 70% 들어가고 그외 과목을 30%로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영수사 과목 70%, 그외 과목을 30%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인문,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 사회과학 중에 상위 하나 반영이고 3개 합 7이고요. 자연 친구들은 수학 미적 기하 중에 하나 택일, 그 다음에 과탐
응시하셔야 되고 그 중에 상위 하나를 반영한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교과에서 3합 8이었는데 여기 3합 7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강화된 거죠. 강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자연계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지원자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재수생까지 지원해라 자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지원 열려있다. 그리고 면접이 50%에서 40%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작년 면접이 15분 보는 거 일반 면접 블라인드 평가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건 원래 계획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였고요.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계획상이었고, 실제로 운영이 될 때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냐면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날짜를 인문자연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좀 분산시키는 그렇게만 운영이 됐고, 이 종합전형에서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서류에서도 영향이 있었고 하나는 면접에서 영향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고3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미반영을 했었습니다. 요거 봉사활동 미반영했다. 요 부분이 올해도 그렇지만 이 외부 개인 봉사에 대한 부족함을 걱정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럼 완전히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봉사를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미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2 때 못했던 봉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작년에 제대로 못했잖아요, 봉사. 그쵸? 지금 고2 올라간 친구들은 작년 고1 봉사.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금 우리 현 고3 친구들은 고2 봉사가 가만히 되는 거고, 현 고2 친구들은 고1 봉사가 가만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개인 외부 봉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하시면 되고, 아직 그런 상황 아니다. 지금 아직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열릴 데가 없다. 그러면 교내 봉사를 충분히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충분히 감안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는 요거예요. 원래는 15분 계획으로 되어 있던 면접이 10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짧게.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면접에 대한 부담은 좀 줄지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면접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뒤에 입시 결과 보여드리겠지만 면접의 영향력은요 더 올라갔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면접 시간이 줄었는데요 면접의 영향력은 더 올라갔어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면접 퍼센트가 40% 줄지만 이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뭐 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시간 변경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웠던 상황은 최대한 감안을 해줬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대로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교과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보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졸업자도 되고 예정자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현역만 응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재수생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수능시험 당연히 응시해야 되겠죠.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5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다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뭐 3학기 이상 이런 거 아니고 전체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별 추천인은 4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보면 요거 그 전공별 혹은 계열별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4명, 뭐 자연계열 4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부 반영 방법 설명드렸어요.
전 학년, 전 교과, 석사 등급이 반영이고 등급이 없는 과목은 미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 영, 수, 사 70%, 그 외 30%, 자연계열은 국, 영, 수, 과 70%, 그 외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디가 사이트에 넣으시거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급 평균 등급 내시고요. 평균 등급 내셔서 곱하기 0.7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의 등급 나와 있는 평균 등급 내셔가지고 등급해서 곱하기 0.3 하면은 요거 점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과학 과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작년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실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어떻게 했나를 열심히 보실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제가 왜 붙여왔냐면 사실 작년까지 같이 줬던 환산 점수 볼 필요 없다. 그걸 강조하려고 가져왔을 뿐이에요. 작년까지는 제가 이 Z점수 되게 충실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시립 때.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입시 결과 나오면 환산 점수 그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건 계산하는 거 열심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완전 바뀐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류, 종합전형 서류평가 보시면 이 지금 시립대가요. 모집계획안이 너무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런 평가 요소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집 계획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그 부분도 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울시립대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자체에 이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올려두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하셔도 되고 작년 수시 모집 요강에 일단 나와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보면 크게 세 가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입체평가로 보는 요거 학업,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평가가. 그쵸?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업은 오케이. 학업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봐요. 기초학업 능력, 뭐 전공 기초 소양 오케이. 근데 잠재 역량 요거 가보면 잠재 역량이 뭔지 가보면 이렇게 크게 다학제적 전공 수학열이랑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게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전공 관련 활동 실적 우수성 지속성 다양성 진로 분야 및 전공 영역에 대한 열정과 이해 수준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참여 수준 및 탐구 활동 자기주도성 및 충실한 진로 개발에 대한 노력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요소로도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요소들하고 항상 융합돼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여기서만 판단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요 안에 전공 발전 가능성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역량은 우리 인성 부분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요거는 주 학업 성취도 성적 추이 그 다음에 교과 이수 상황 및 심층 내용 학업 성취도 전공 관련 교과 관련 교내 수상 실적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이런 거 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작년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1번, 2번 해가지고 자유문항 4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또 나오는 거 보고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되 이제 서울시립대는 아주 대표적으로 전공별,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제가 작년 202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자소서 특강 요거 보시면 또 요거를 이제 보는 방법을 여러분 설명 드려놨으니까 일단은 요게 중요해요. 서울시립대는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아, 우리 모집 단위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요거는 서울시립대 입학처에 가면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안내가 되어 있고 모집 요강에 작년 모집 요강에 보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게 그 모집
그러니까 그 각 학과 홈페이지 거기 가도 앞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거를 서울시립대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제가 한번 천천히 올려드릴게요. 지금 관심 있는 학과들은 멈춤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서류에서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입체평가 가보면 여기 우리 입체평가로 보는 평가 요소들이 사실상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정기준가 2.45부터 2.68까지를 이제 주긴 했는데 요거는 올해 분명히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되 항상 그렇지만 보정기준값 이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게끔 일단 목표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15분에서 이제 10분으로 줄여서 본 것도 있지만 면접 자체가 따로 제시문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서류를 기반으로 다 나와요.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면접 평가는 2인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요게 지금 평가 요소였죠.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력, 공적 윤리의식, 제출 서류의 진실성 등을 10분간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문제 해결 능력 들어있고 이러니까 제시문이 따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면접 준비할 때 되면 이건 보통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나하나 같이 연습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작년에는 인문계열 3합7, 자연계열 3합8이었는데 올해는 3합7로 이제 통일이 됐죠.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조금 강화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21학년도 요거는 지금 기존에 제가 전략 설명회 한 거랑은 달라요. 기존에 했던 대학들은 아직 2021 학년들이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2020 입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시립대는 2021학년도 작년 선배들의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교 이게 지금 이거는 다른 대학들은 제가 2차 설명회에서 할 건데 지금 시립대는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 분석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보시면 일단 고교 소재지별 분석해보면 요거 지원자냐 최종 합격자냐 요걸 봐야 되겠죠? 그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단 서울 경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근데 합격자를 보면 물론 서울 경기가 제일 많지만 지원자 대비로는 지원하는 거 봤을 때는 23%, 21%가 지원하는데 합격은 20%, 19%가 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소재지별 분석을 해보면 지원자는 수도권에서는 50.1%가 지원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보면 46.2%가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수도권 친구들이 지원은 더 많이 하는데 막상 합격하는 거는 좀 골고루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되긴 한다. 그래도 어쨌든 수도권 범위 이제 인천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반이 나오고 여기서 이만큼에서 반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최종 합격자가 많이 몰려있긴 한 거죠. 그쵸? 비율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자 대비 최종 합격자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고교 소재지별 분석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조금 늘고 있고 합격자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조금 올라갔다가 올해는 좀 내려간 그런 분포를 보이고 전국적으로 조금 골고루 더 뽑혔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서울시립대니까 다른 지역 우리 친구들이 지방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이 너무 안 될까? 요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지원자고 합격자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수도권 친구들에 비해서 합격 비율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워낙 지원하는 학생 자체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울산이 1.2% 지원해가지고 합격은 1.3이에요. 1.3%입니다. 그러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서울시립대가 지방 친구들이 합격이 안 나오냐, 그게 아니라 워낙 지원율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합격이 적지만 이 지역 친구들의 합격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한 뭐 명수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전체 구성 비율로 보면 그래도 괜찮다 보시면 되고, 고교 유형별 분석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별 분석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기타 고등학교냐, 이렇게 보면 일반고 안에 자공고는 포함이에요. 자공고 여기 있습니다. 일반고 안에 자공고 포함되어 있고, 이 기타에 해당하는 거는 특성화고랑 검정고시 친구가 여기 기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게 고른기회 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이고, 이건 이제 전체 합계예요. 근데 보시면 요거 이제 지원자죠? 이게 지원자 결과냐, 최종 합격자 결과냐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종합전형이 궁금한 거니까, 종합전형에 일반고, 자공고를 포함한 일반고 친구들이 77.7%가 지원을 했어요. 그쵸? 77%. 근데 합격률을 봤더니 72.7%네요. 그쵸? 지원자 대비로는 합격 비율이 좀 떨어지네요. 그쵸? 지원자 대비로는 합격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자사고 볼게요. 그럼 자사고. 자사고는 8.4% 지원했는데 합격률은 6.5%. 지원자 대비 합격률 떨어지네요. 그쵸? 자, 특목고 12.5% 지원했는데 합격률 보면 20.9%. 특목고 합격률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높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올해 특징이에요. 요거 뒤에 결과로도 나와 있지만 오히려 서류 블라인드 되면서 요 특목고 비율도 이제 좀 늘어났어요, 합격률이.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친구들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도 서울시립대에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가 이제 서류 블라인드에 대한 영향을 예측했던 대로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과목 선택 자체가 다르니까 좀 구분이 된다, 이거 있었는데, 특히나 광역자사고나 이런 학교들과 일반고의 차이 구분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해서 뽑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뽑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나 학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아무래도 입결이나 이런 데서 만들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하기가 좀 어려웠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구분을 해서 뽑아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타가 합격이 없어요. 자, 지원은 있었죠. 10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종합전형에서 합격은 없었다. 그 얘기는 특성화고랑 검정고시가 일반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 합격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볼게요. 여기 지금 고른기회나 사회공헌에는 72명 지원, 15명 지원을 했어요. 특성화고나 검정고시 친구가. 근데 보시면 2명, 1명 합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특성화고 친구들이 일반 종합전형으로 가는 그런 준비보다는 오히려 교과전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교과전형이어야만 하냐 이건 아니지만, 교과전형을 많이 뽑진 않지만, 특성화고 친구들은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교 유형별 요거 보면 요게 한번 정리된 거예요, 최종으로. 일반고 76.4% 지원해서 72.4%, 요거 좀 떨어지죠, 합격률. 특목고 12.6 지원해서 20.2, 자사고 8.6에서 6.9, 그 다음에 기타 2.4에서 0.5. 요거는 이거 이렇게 전형별로 나눈 거 아니고 전체로 지금 나온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여기 정리해 준 겁니다. 네, 요거 고교 유형별 지원자는 일반고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목자사는 점점 지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도 특목은 오히려 늘었는데 자사가 이제 줄었죠. 요게 보시면 자사고가 8.4에서 11.5로 작년까지 의미 있게 늘다가 올해 특히나 줄었어요. 이게 2021에 유난히 달라진 게 이제 서류 블라인드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서류 블라인드. 그러니까 서류 블라인드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사고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과 가볼게요.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올해 작년에 서울시립대의 종합전형에서 입결이 잘 안 나왔던 광역자사고들이 올해 어떨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전컴이라든가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인원수가 확 줄어든 상태인데 만약에 광역자사고에서 내가 이 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준비했던 학생이다. 그럼 올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졸업 구분별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졸업 구분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재학생이냐 졸업생이냐 그러니까 현역이냐. 재학생이면 고3 현역이죠. 그 다음에 졸업생이면 N수고 N수.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은 이제 졸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요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원자예요. 지원은 할 수도 있죠. 지원하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최종 합격률 요거 보셔야 된다고 해서 지원자 대비. 그래서 보시면 고3 현역이 77.7% 일반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 보면 85%예요.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확실히 높죠. 77%만 지원했는데 합격이 85%가 됐다. N수는 22.3% 지원했는데 15%밖에 합격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보다는 졸업생이 N수생이 합격률이 좀 줄어든다. 떨어진다. 지원자 대비보다는 합격률이 떨어진다. 요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들이 일반 종합전형, 고른기회, 사회공헌 요거 볼게요. 헷갈리니까 명수로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검정고시생 친구들 종합전형, 지금 고른기회 16명, 사회공헌 8명에 지원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합격이 없어요. 보이시죠? 지금 전체 종합전형에서의 검정고시생 합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정고시생 친구가 전에도 언제 라이브 방송 한번 와서 어떤 거 준비해야 되냐, 종합전형. 만약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제 좀 내신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자퇴를 고민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검정고시생이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내신은 보여줄 수 있어요. 검정고시 점수로. 하지만 나머지 비교과 부분에 대한 걸 내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고교 유형별로 분석했잖아요. 최종 합격자. 그래서 보면 여기 고교 유형별 분석했을 때는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공헌에 2명, 1명 합격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게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졸업 구분별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 기타에 들어가는 친구가 특성화고나 검정고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성화고 친구는 졸업 구분별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재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혹은 뭐 N수생일 수도 있긴 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특성화고 학생이니까. 대신 검정고시생은 검정고시생인 거죠. 이렇게. 그쵸? 근데 아까 기타에는 요 둘을 합쳤을 때 2명, 1명이 고른기회랑 사회공헌에서 합격이 나왔는데 이걸 나눠서 검정고시생만 딱 떨어뜨려서 봤더니 고른기회랑 사회공헌에서 합격이 없었어요. 0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앞에서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공헌에 합격했던 2명, 1명도 결국은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2명, 1명이 고른기회랑 사회공헌 통합으로 합격했다는 거지 검정고시 친구가 여기 합격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생 친구들이 종합전형 준비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다. 서류를 정말 의미 있게 막 활동을 만든 학생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졸업생은 22.7% 지원해서 14.9%. 검정고시생은 최종 합격 비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재학생의 비율이 확실히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전체 비율 합격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종합전형에서 확실히 수시에서는 재학생의 비율이 확실히 높고 대신 요거는 보셔야 돼요. 졸업생 비율을 좀 보세요. 2019년에 9.9%인데 2020년에 18.5% 지원하고 작년에 22.7% 지원했죠. 지원율 굉장히 많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올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만만치 않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또 더 도전한 것도 있지만 요거 조금 아쉬워서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많이 지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학생 비율은 오히려 조금 이제 줄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자, 이거는 비율로 봤으니까 비율 자체도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 뒤에 보면 경쟁률 같은 것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학생 수가 좀 줄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이제 N수생들이 이걸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엔토님, 확실히 N수생은 합격이 잘 안 나오네요. 그쵸? 지원자 대비로 보면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보셔야 돼요. 졸업 구분별 분석 최종 합격자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졸업생이 합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보셔야 된다. 물론 재학생이 합격 분포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지만 최종 합격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재학생의 합격 비율은 줄고 있고 졸업생의 비율 늘고 있다라는 거 되게 유의미합니다.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N수생 무조건 지원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교과 성적 분석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건 지원자예요. 지원자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합격한 게 궁금하잖아요. 합격한 게. 최종 합격자가. 보시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종합전형이에요.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거의 한 등급씩 차이가 있죠. 인문,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거의 한 등급에서 두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예체능계열, 일반고 친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의미 있어요. 보시면 일반 종합전형이랑 고른계나 사회통합 보시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일반이랑 그다음 다른 전형에 좀 이렇게 입결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 요거는 평균이에요. 사실 평균만 보고 2.24면 나는 2.4인데 2.5인데 안 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뭘 봐야 된다? 요런 걸 봐야 돼요. 요런 거. 요거 보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문계열 친구예요. 자, 일반고 친구 볼게요. 이건 지원자니까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최종 합격자가 궁금하잖아요. 최종 합격. 빨간 거 보시면 돼요. 빨간 거. 이 박스플롯 보시면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합격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빨간 것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빨간 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범위부터 요 범위까지, 이 화살표 범위까지 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고 중에서도 5등급 합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4등급인데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제 보세요, 여러분. 각 대학에서 70컷 이런 걸 줘요. 그거 얼마 주겠어요, 여러분? 여기 막 4.2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쵸? 70컷이래요. 합격자 70컷이라고 해서 줘요, 막. 그럼 4.2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5등급까지 내신이 있으니까. 맞나요? 그쵸?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노란 게 평균점이에요. 평균점. 평균 뭐 50% 주고 70% 주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사실은 요 빨간 박스 안에 요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박스 플롯 자체가 요 빨간 게 의미하는 게 요 빨간 거 안에 합격자의 50%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위 75%에서 25%, 2.5란다. 25%. 요 범위예요, 이렇게. 25%. 그래서 요 범주 안에가 50%가 들어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이 합격자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합격 비율은 1등급 완전 후반이죠. 여기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보시면 2등급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그쵸?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이 채 안 되는 요 점수에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일반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70컷에서 막 요런 거 하나 주면 이것 보고서는 막 달려드는데 실제로 합격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부분의 점수가 얼마나 높아야 이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평균이고 이거 보시면 평균이고 요 하얀 줄 있죠? 요 하얀 줄이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은
합격한 학생을 쭉 진짜 명수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이런 점수, 낮은 점수 하나만 있어도 점수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았으면 5등이라는 그 중간 위치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 값이 여긴 거예요. 굉장히 높죠. 2점 초반. 근데 평균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결론 최종 합격자의 빨간 박스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문이에요, 여러분. 인문 자사고 친구들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그 다음에 특목고 친구들은 4등급에서 5등급, 요 4등급 사이, 4등급 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붙었다. 인문 계열 친구들. 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립대, 4등급 대 친구들 지원할 수 있으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시면 빨간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일반고 친구들 자연계열이지만 내신 굉장히 높죠. 2등급에서 2등급 중반까지. 자사고 친구들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 특목고 친구들 5등급 중반에서 여기 6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고른기의 전형 인문자연 요거 합쳐 있어요. 요 빨간 박스 범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치 보세요. 인문, 자연, 빨간 박스 위치 봐주세요. 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교과 성적을 이렇게 숫자로 주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교과 성적의 단순 평균 등급이니까 사실 요것보다는 숫자로 나온 표가 우리 눈에는 훨씬 잘 들어오잖아요. 내가 일반고인데 화공이 2.3이 붙었네. 뭐 이런 게 이게 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요것보다는 아까 그 박스 플롯이 더 정확한 범주를 알려준다. 대신 요런 건 있죠. 컴퓨터과학부가 2.56이 평균이구나. 대신 뭐 조경학과는 2.90이 평균이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 그 전공별 편차는 좀 볼 수 있죠. 화공 같은 경우에 조금 높구나, 평균 자체도. 요런 거. 토목공학과는 3.08 좀 낮구나.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보실 수 있으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문 예체능 계열도 요것도 이제 관심 분야 여러분 보세요. 자, 최종 합격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됐죠?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여기 좀 의미도 분석을 했어요. 서울시립대에서 보시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10.89대 1로 한 좀 감소가 됐다. 어쨌든 요거는 작년 20 학년도는 14.38대 1이었는데 작년에 12.36대 1로 줄었죠. 전체적으로 7.6점, 5점, 5.5대 1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립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시립대만 그런 건 아니고 올해 학생 수 계속 줄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경쟁률은 감소하지 않을까 싶고 교과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그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교과 입결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종합전형 컨퍼런스라서 교과 입결은 없습니다. 교과 입결은 또 나오는 대로 우리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자 비율은 아까 수도권이 증가했고 비수도권 감소했지만 합격자 비율 보면 수도권이 오히려 감소하고 비수도권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더 뽑혔다. 자체로 보면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은 이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지원자 수가 오히려 특목고가 증가한 그런 특징도 있지만 최종 합격도 어쨌든 특목고가 비율상으로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죠. 요거 특목고가 더 많이 늘었다. 다른 데는 좀 감소했지만 일반 자산은 감소했지만 그 다음에 재학생이 감소하고 졸업생이 많이 지원했지만 어쨌든 최종 합격에선 재학생 그룹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하지만 졸업생의 합격 비율을 봤을 때는 계속 늘고 있다.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지원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은 전반적으로 좀 0.1에서 0.2 정도 하락했다. 이거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비슷하거나 0.2 등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등급 나오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등급 자체는 조금씩은 하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맞춰서 종합전형 학생 수도 많이 줄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서류 경쟁력 자체는 갖춰줘야 된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에요.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멘토님, 제가 1차 합격도 안 했는데 면접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가 서류를 꼴찌로 붙었는데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서울시립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2배수에서 4배수까지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해요. 1배수, 4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들 중에 최초 합격자 비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모집 단위에서 1배수로 뽑습니다. 이게 이제 1배수가 모집 인원수죠.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15명을 뽑으면 이 1배수라는 게 1등에서 15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과는 2배수, 어떤 과는 3배수, 어떤 과는 4배수 이렇게 뽑을 거예요. 맞죠? 그럼 보시면 작년에 1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 중에, 자, 그러면 여기 1배수 안에 들었던 이 최초 합격하는, 그쵸? 요 서류 수준으로 1배수란 얘기예요. 1배수 안에 들었던 애들 중에 실제로 최초 합격한, 면접까지 다 보고 나서 합격을 했던 학생을 보니까 55%인 거예요. 그러면 1배수에 들었던 애들 중에 반토막만 최초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초합. 그러면 원래 우리 머릿속으로는 멘토님, 서류 등수가 요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보면 2배수에서 4배수에 들어가 있던 45% 학생이 2배수라고 쳐볼게요. 어느 학과에 2배수라고 쳐보면 여기에 들어있던 요 45%의 학생이 오히려 최초합을 합니다. 그럼 얘네 뭐 한 거예요? 뒤집은 거죠. 얘네를 역전한 거예요. 맞나요? 왜냐면 서류 점수에서는 얘네가 더 낮잖아요. 얘네보다. 얘는 1배수 안에 들었던 애고 얘는 2배수 안에 들어있는 애니까. 근데 면접까지 다 봤더니 오히려 2배수에 들어있던 45% 애들이 최초합을 하고, 여기 아까 서류로는 더 높은 점수였던 애들이 예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를 받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서류로 내가 1등부터 1배수 안에 들어갔던 애들이라고 해도 다 최초합 붙는 게 아니에요. 반은 예비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작년이고 이게 재작년이고 이게 그 작년이잖아요. 서울시립대가 원래 2018 학년도에는 1단계를 서류 100으로 뽑고 2단계가 여러분 면접 100이었어요. 면접 100. 그 얘기는 뭐예요? 1단계 일단 2배수 통과하면 서류 점수는 아무 의미 없다. 면접만 잘 보면 그냥 붙는 거예요. 내가 꼴찌로 붙었어도. 근데 이제 2019학년도부터 면접이 50%로 바뀌었어요. 여기 50%, 작년까지 50% 운영하고 이제 올해 2022에 40%로 줄어듭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변화상. 근데 보세요. 자, 이 비율이 66.2%가 뭐냐면 일단 여기 1배수에 들어갔던 학생 중에 최초합하는 비율인 거예요. 그러면 1배수에 들었는데 이건 서류잖아요. 서류. 요 1배수라는 거는 서류평가예요, 여러분. 서류평가 1배수 들은 학생이 66% 합격했다는 얘기는 요것보다 서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류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으로 오면서 2021학년도로 오면서 아니 1배수에 들었던 애들 중에 서류 1배수 들었던 애들 중에 재작년에는 6.6명이 합격을 했는데 10명 중에 작년에는 5.5명밖에 합격을 못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면접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예요. 같은 50%인데 면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 서류 블라인드. 사실 면접 블라인드는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면접 자체에 대한 블라인드가 뭐 특별히 영향을 줬다기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가 그 얘기가 그거예요. 얘가 40%로 줄었지만 얘의 중요성이 줄어드냐? 아니다. 중요성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요거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방송 오셔서 또 물어보십시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류로 우리는 1단계에서 배수로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배수로 들었는데 배수로 뽑았을 때도 서류는 1등부터 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점수가 높은 점수부터. 그쵸? 그때 1배수 안에 들었던 친구들, 서류 점수로는 최초 합 범위에 들었던 친구들이 면접으로 넘어왔을 때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위로 가야 멘토님 제가 여기 꼴찌로 붙었는데 면접을 아무리 잘 보는데 얘네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서류를 내가 꼴찌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서류는 1단계 통과 1배수 안에 높은 등수로 붙었지만 그 중에 반토막 친구들은 예비를 받더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더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컨퍼런스 나갔던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서울시립대 입학처 공지사항으로 가면요 여러분 작년에 수시 모집 최종 추가 합격 현황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충원 현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가 지금 22명이 충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학과 몇 명 뽑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작년에 행정학과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학과를 30명을 뽑았어요. 종합전형으로. 그쵸? 근데 충원이 22명이 됐대요. 그럼 처음에 뽑혔던 30명 중에 22명이 다른 데로 이제 날아가거나 어쨌든 미등록을 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등록을 하지 않고 예비 1번부터 22번까지가 새롭게 뽑힌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총 3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22명이 사라지고 예비 1번부터 여기 22번까지가 다시 합격이 됐어요. 그럼 보시면 처음에 서류도 1배수 안에 뽑혔어요. 그만큼 서류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도 잘 봐서 이 55% 최초합에 들어간 친구예요. 상위 50% 요만큼. 이 친구들이 등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했다는 얘기죠. 반이 더 놀았잖아요. 지금 30명 뽑는데 22명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얘네는 다 딴 데 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내가 서류로 이 배수 안에 들어가서 일단 면접을 봤다. 그러면 내가 서류를 꼴찌로 붙었다 뭐랑 상관없이 배수에 들어서 면접을 봤다. 예비번호 받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충원이 되는 것까지. 그러면 충원이 어떤 모집 단위는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집 단위는 좀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학과에 따라 다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충원율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서류를 지금 우리 3학년 한 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만들고 나서 면접까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봐서 내 총점을 한 등수라도 높여놔야 나한테 내가 최초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까지 번호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비 합격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많이 빠지고요. 내가 예비 받아가지고 내가 서류에서 앞부분에 꼭 상위 점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면접 잘 봐서 뒤집어 놓으면 충원까지 해서 합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면접 너무 중요하다. 퍼센트 줄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는 면접 출구조사 했을 때 블라인드 평가나 이런 게 얼만큼 잘 되었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를 이제 설문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 서류도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 서류도 여러분 시립대 입학처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사점 결론 자 이게 결론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학교생활 결손이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 첫 세대였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 결과 서류 블라인드 평가 그래서 고교면 고교용 인적사항 다 지웠고 각종 효과를 배제해서 평가했다.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변화였다라는 거고요. 20이랑 서류평가 주요 이슈 보면 자 평가 배제 블랙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 기재 금지 사항 들어있는 거는 대학에서도 중복 체크해서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논문 도서출간 이런 거 다 지웠다. 그 다음에 지원자와 관련한 신상 요소에 여러분 요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성별, 연령, 신체 조건,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앙 이런 것도 다 지웠다. 자기소개서 작성했지만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로 크로스체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외부활동 이런 거 썼다면 다 평가 안 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제했다는 얘기고 감점 자체로 들어가지 않고 지우고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네 개는. 근데 감점이 된 부분 요거 부모, 친인척 포함 기재 금지 사항이 했다. 그 다음에 공인어학, 수학과 외국어과 관련 교육상 실력 썼으면 0점 처리했다.
감점이랑 배제는 달라요. 배제는 애초에 지우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적발 사례 있었다. 요거는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언급해서 평가 배제했다. 요거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가족의 영향, 화학자이신 큰아버지의 영향, 사업을 하느라 바쁘신 부모님이 어른스럽게 해낸 모습 기등.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부모님 하면 평가 감점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평가 배제로 되어 있죠. 감점이 아니라. 부모님 얘기 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모든 일을 어른스럽게 해낸 모습 기특함. 이거 자신이 쓴 겁니까?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상에 들어있는 거는 학생이 일부러 쓴 건 아니니까 평가 배제, 지우고 한다. 지우고 합니다. 이거 문맥상으로 다 AI로 돼서 다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웠다. 근데 감점된 거예요. 똑같은 부모나 친인척 사회 경제적 지위 언급한 거 이거 감점되는 건 학생이 쓴 거. 보세요. 저는 부모님 사업을 도와 중국 지역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 사업을 도왔다. 부모님이 사업한다는 얘기죠. 감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사업하셨습니다. 감점입니다. 낙후단 고향에서 향토 개업 의사로 일하신다. 감점이에요. 뭔지 알겠죠? 선생님이 쓰셨냐? 이제 학생이 썼냐? 차이입니다. 결론. 이제 2020과 21학년도에 평가를 했더니 시사점이 이거예요. 사실상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져. 너무 준비 잘해온다. 그래서 평가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의 역량이냐, 과연 학교나 교사의 영향력인가를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 잘한 건지, 그 학교에서 잘 써주고 잘 만들어주는 학교의 특징인 건지, 그는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면 평가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세특. 양쪽으로는 확실히 확대가 됐어요. 많이 써주는데 의미 있는 세특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세특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세특이란 평가자가 정하는 세특의 4가지 요소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 내용 중심 서술이 필요한데 교과목 성격에 따라서는 관찰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들도 있다. 또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너무 지원학과랑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기술된 느낌이 좀 든다. 요거 좀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 맨날 저한테 와서 전공이랑 잘 맞지 않는 과목인데 전공이랑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보세요. 진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맞게 얼마나 제대로 잘 배우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교과인데 IT 기술 발표한 내용만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모든 세특 과목을 전공이나 진로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1차적인 건 그 과목을 잘 얼마만큼 이수했느냐가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봐. 모든 과목에서 대학의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면서 그 과목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다. 오케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국어 선생님인데 IT 기술 발표한 내용만 요약해서 쫙 써주셨어요. 그럼 국어 능력에 대한 거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동아리가 이제 자율동아리 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부풀리기가 여전하다. 부풀리기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랑 같이 면접 준비 안 한 친구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면접 시즌 가면요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에서 면접 특징 얘기하고 제가 특강 올려드리고 우리 줌으로 연습하고 하잖아요. 이거 꼭 참여하셔야 돼요. 봐봐요 여러분. 서류평가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면접 때 질문을 했어요. 평가자가 보기에는 학생이 되게 의미 있게 했다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물었는데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 정작 본인은 의미 부여를 하진 않은 활동이거나 충실하지 못한 동아리였던 거. 아 그거요. 제가 들긴 했는데요. 사실상 모일 수가 없어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준비가 안 된 답변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준비 안 하고 갔어. 이거 내 방송 참여해서 여러분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너무 중요해요, 면접이. 자, 독서활동. 모집 학과에 따라서도 독서의 활동 양과 질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있다. 특히나 인문사회 계열은 책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사례는 없어요.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고 합격한 사례는 없는데요. 뒤가 더 그러나
우리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고 합격하진 않지만 지원한 애들이 자소서를 다 잘 쓴대요. 그러면 부족할 경우에 상대적 관점이 좀 크다. 이걸 얘기를 하는,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자기소개서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 2021학년도의 평가 시사점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공백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학교 교육 자체의 공백은 느껴지지 않았다. 물론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한 것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미반영하면서 좀 감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 현장 역동성, 교육과정 편성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았다. 특히나 자연계열 전공 친구들은 그 평가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 계열에 맞는, 전공에 맞는 선택 과목 반드시 유수하셔야 되고, 지원 전공과 연계되는 과목별 세특 사항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 보면 세특 자체에 대한 강조성을 한 번씩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총평. 블라인드 서류 평가 실효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평가,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건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평가 영향력은 평가 과정은 확실히 대학 입장에서 복잡하다. 지울 것도 많고 다시 뭐 대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의외의 결과는 없었다. 다 뽑힐 만한 애들이 뽑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블라인드 평가 관점의 공정성이랑 학생 선발 관점의 공정성은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블라인드 평가가 오히려 학생부 종합의 공정성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보를 제한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환경에 있었냐를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웠다. 보시면 확연히 구별 가능한 특목고의 교육과정과 달리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 의미를 있게 봐주셔야 되고, 그러나 좀 고정된 학교 배경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특징은 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판단하기 전에 영향을 주는, 여기 보시면 일부 광역자사고는 일반과 구분이 좀 어려워졌고 학교 배경 요소들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러니까는 일부 광역 자사고가 실제로 서류상을 봤을 때 일반고랑 차이가 없는데도 그 광역 자사고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입학사정관들이 워낙 알고 있으니까, 서울경기에서 지원하는 대학이 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학교명을 보고 감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서류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 지워졌다. 그게 올해 자사고 합격에 줄어든 그 영향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은 자, 요겁니다.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를 통한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 블라인드 평가 과정, 학생부 기재 항목 내용 축소, 자기소개 축소 및 폐지 예고에 따라 면접에서의 검증이 더욱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면접은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번에 좀 종합전형에 대해서 시립대에서 의미있게 분석한 입시 결과를 함께 설명해드리라고, 내용도 좀 길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말도 좀 빨라진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요거를 꼼꼼하게 또 우리 서울시립대를 생각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또 방송에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